누가 봐. 그 누구보다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은수와 예원 커플. 아 뭐야? 안 아프지? 너 진짜 나 없으면 어떻게 살래? 못 살아. 하지만 은수의 교통사고로 인해 행복하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 공간입니다. 직계 가족 아니면 따로 면회 불가하세요? 오지 마요. 이모는 누가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은수는 수민이 홀로 남겨진 조카 어머니 수민이까지 맡게 되면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되고 이모님이 키우실 건가요? 나 불러.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예원에게 짐이 되기 싫은 나머지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웃으세요. 언니랑 이모랑 이렇게 같이 살고 싶어요. 과연 이들은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내가 괜찮다고. 내가 상관없다고. 한 대 뒤엉켜 현실이라는 벽을 넘고자 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 우리 변하는 거 없지. 10월 28일에 개봉한 담쟁이입니다. 담쟁이 판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결말을 제외한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 경쟁 부분으로 초청되어 OTT 플랫폼 웨이브에서 온라인 상영 당시 인기순위 1위를 차지했던 화제의 영화 담쟁이가 28일 개봉했습니다. 2016년 이상희 배우와 류선영 배우가 출연했던 연애담 이후 거의 4년 만에 여성 서사의 퀴어 독립영화가 나온 셈인데, 근래 들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나온 영화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담쟁이라는 작품이 꽤나 반가웠습니다. 올해 초 개봉했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나 콜미 바이 여 네임, 아가씨 같은 작품만 보더라도 퀴어 영화의 마니아층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터라 일각에서는 잘 만든 퀴어 영화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는데, 시사회를 통해 일주일 정도 먼저 만나본 담쟁이는 개인적으로 마니아층과 일반 관객들 양쪽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작품성을 지녔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은수와 예원이 처음부터 함께 살고 있는 연인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작품이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동성애만큼이나 가족주의적인 성격도 담고 있어 일반적인 동성애를 다룬 작품보다 훨씬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느껴졌습니다. 누가 봐. 작품은 은수와 예원이 함께 목욕탕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직은 20대인 젊은 나이대의 예원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장년층에 속하는 은수는 동성애를 바라보는 사회에 각기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예원이 손을 잡자 누가 볼까봐 재빨리 뿌리치는 장면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는데요. 비교적 동성애에 관해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20대와 달리 아직은 이에 소극적인 40대의 모습을 잘 표현해낸 장면이죠. 하지만 애초에 이 둘의 가치관 차이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집에 있는 동안은 어떤 시선이나 불합리에 대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들은 집을 감싸고 있는 벽을 넘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수가 언니 은혜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이들의 일상에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다리를 크게 다쳐 걸을 수 없게 되고, 언니 은혜의 7살 딸 수미는 엄마를 잃었으며, 저 둘의 비할 바는 못되지만 착실하게 일을 하며 매장에서 승급의 기회를 가졌던 애원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결국 은수는 복합적인 고민 끝에 이별을 고합니다. 그간 은수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둘의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뿐만 아니라 나이 차이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다리까지 쓸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과 수민이까지 돌봐야 하는 현실, 은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예원의 옆에 있는 게 짐이 될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원은 시종일관 괜찮다고 말합니다. 은수가 계속해서 밀어내고 모질게 굴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절대로 은수와 수민이와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옆에서 함께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손을 잡고 저 벽을 오르자고 말해주는 듯 하죠.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 공간입니다. 직계 가족 아니면 따로 면회 불가하세요? 개인적으로 느낀 담쟁이라는 작품은 퀴어 영화이면서도 그 밖에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이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표현하는데요. 교사 생활을 했던 은수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 장례식장에서 이를 돕는 예원을 향한 사람들의 수군거림, 수민이가 살기에 양육 환경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회적 제도와 목욕탕을 나오면 있던 동성애 반대 시위자까지 이 작은 담쟁이들이 넘기에는 너무나도 높고 넓어 보이는 벽을 작품은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었고, 이 세 명의 작은 담쟁이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벽을 넘으려는 모습은 당연히 관객들로 하여금 응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름을 틀림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소수자와 약자를 제도적 사각지대로 내몬 상황들을 과학적이지는 않으면서 보다 현실적이게 그려내려 노력한 점이 작품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누군가의 일방적인 시선과 이해하려 하지 않는 태도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작아지고 약해지는지 여실히 느끼게 해주면서도 관객들이 은수와 예원이 멀어지는 모습을 단순히 사랑하는 연인의 이별하는 모습이 아닌 조금은 다른 형태의 가족의 해체를 바라보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내가 괜찮다고! 내가 상관없다고! 저는 언론 배급 시사회를 통해 작품을 관람했기 때문에 감독님과 배우님들 그리고 기자분들의 질의응답까지 직접 봄으로써 작품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생각이나 궁금증의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상영을 시작하면서 관객들이 가지게 될 보편적인 의문이 해소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일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수민이가 억지로 보육원에 보내지게 되는 상황이나 새 인물들이 마주하는 제도적, 법률적인 제약들이 그렇습니다. 해당 장면들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려 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금은 과하거나 이질적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저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게 과연 2020년 오늘날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감독님께서도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은 극적이게 연출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리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궁금하네요. 특히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은 수민이가 보육원에 보내지게 되는 과정이 마치 쌍팔년도 억압받았던 한국 사회에서 무고한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는 장면과도 겹쳐 보이게끔 연출하는 장면은 결국엔 이 작품도 어쩔 수 없는 올드한 방식의 심파 장면을 넣은 것인가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언니랑 이모랑 이렇게 같이 살고 싶어요. 네, 오늘은 10월 28일 개봉한 한재희 감독, 우미와 이연, 김보민 배우의 드라마 영화 담쟁이에 관한 영상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좋은 퀴어 영화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현실의 벽을 과학적이게 전시해 놓기보단 따뜻한 위로와 이들이 언젠가는 이 벽을 넘을 거라는 용기를 주는 듯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작품에서 은수가 가르치는 국어 수업 시간에 도종환 시인의 시 담쟁이의 마지막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문장은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였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담쟁이가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합리와 차별 속에서 작아지는 이들을 밝은 곳에 설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어주는 첫 번째 용기. 여러분들은 이 시에서 담쟁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하게 의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 작품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담쟁이가 돼서 모두가 함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다양성 영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